논문은 단순 연구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표현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과정입니다. 치프 에디터 입장에서는 많이 인용될 것 같은 논문을 무조건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논문의 인트로덕션 파트에 여러분의 논문이 기존 이미 출판된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 혹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했는지 적어주세요. 모든 문단, 즉 패러그래프의 첫 문장은 해당 문단을 요약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논문을 적는 순서는 Result, Methods, Discussion, 그리고 Introduction 순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SCR 유명 저널의 치프 에디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수백 개의 논문들이 투고를 위해 제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논문을 어셉트 시키실 것 같으신가요? 요즘에는 임팩트 팩터로 저널의 퀄리티와 명예가 정해집니다. 임팩트 팩터는 최근 2년 동안 해당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들의 1년 평균 인용 횟수입니다. 그렇기에 치프 에디터 입장에서는 많이 인용될 것 같은 논문을 무조건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싶은 그리고 인용하기 쉬운 논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논문은 단순 연구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표현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연구 결과라도 어떻게 논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더 인용하기 좋은 논문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논문의 인트로덕션 파트에 여러분의 논문이 기존 이미 출판된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 혹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했는지 적어주세요. 그래야 타 연구자들이 여러분의 논문을 읽었을 때 자신의 논문에 인용할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만약 여러분의 논문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자기 논문의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논문을 인용할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작성한 논문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전에 작성을 했고 1년 전에 투고를 한 논문입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Non-Invasive Biophysical Parameter를 이용해서 Objective Skin Type Classification을 제시하는 논문이고, 한글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비침습적으로 피부를 측정하는 기계들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피부 타입을 나누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핵심적인 리절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얼굴의 홍반, 수분도, 거칠기, 유분도, 탄력도, 주름 정도, 그리고 피부의 색깔 톤 등에 대해서 쭉 파라미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 각각에 대해서 측정한 객관적인 수치들이 있을 때 어떠한 기준점, 즉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분이 많다, 수분이 적다, 유분기가 많다, 유분기가 적다라고 나눌 것인지 그 레퍼런스 포인트들을 제시를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절트를 발표하는 논문일 경우 어떻게 인트로덕션을 구성하면 SCI 편집장들이 좋아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현재 100년이 넘도록 피부 타입 분류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행해지고 있다는 점, 심지어 피부과 교재에도 실리고 기능성 화장품 선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피부 타입 측정법도 모두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피부 타입을 정의하는 데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두 그룹 간의 수치 비교, 다양한 몸의 해부학적 위치 사이에서의 비교 등 다른 분야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나마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피부 타입을 나누는 연구들의 제한점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의 세 번째 파트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달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객관적 피부 타입 측정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해서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파트에 담아야 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내 논문이 속한 큰 주제가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지 혹은 개선할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두 번째, 최신 논문들의 결과 및 트렌드가 어떠한지 요약을 해준 다음, 세 번째, 그 전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 논문은 어떠한 새로운 점을 시사하거나 예전 논문들이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을 개선한 결과를 제시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연구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한 표현으로 문장을 구성해주세요. 영어로 작성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세련되고 멋진 영어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표현을 넣을수록
저희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연구자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중국, 스페인, 러시아 등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화려한 미사 어구들을 빼고 간결한 문장으로 내 논문의 메시지를 적어야 그 나라 연구자들이 여러분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거부감이 안 생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읽었을 때 문장이 너무 화려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논문은 괜히 인용했다가 본인이 잘못 이해해서 적절하지 못한 논문을 인용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리절트가 좋아도 인용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문단, 즉 패러그래프의 첫 문장은 해당 문단을 요약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특히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꼭 이 원칙을 지켜주세요. 내 논문에서 각 문단의 첫 문장만 빼내서 순서대로 읽어도 논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의 문단, 즉 하나의 패러그래프는 정확하게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해야 됩니다. 뒤죽박죽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를 맨 첫 문장으로 적어주셔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단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라고 큰 그림을 잡은 상태에서 문단을 쭉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논문을 이해하기 쉽고 술술 읽히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디스커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문단 같은 경우에는 내 연구의 목적 및 결과를 짧게 요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측정 기기를 이용한 객관적 피부 타입 제시가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고, 이제 5개의 메인 피부 타입,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5개의 subcategorized 피부 타입이 있다고 적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메인 피부 타입으로 그 하위 개념인 subcategorized 피부 타입을 예측할 수 없고, 반대로 하위 개념인 subcategorized 스킨 타입을 바탕으로 메인 스킨 타입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적었어요. 그러면 이 문단을 읽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단의 내용이 메인 피부 타입과 subcategorized 피부 타입이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잘 되지 않았는지 통계학적으로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문단을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연구에서 제시한 피부 타입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 피부 타입 측정법과 4가지 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단에서 어떻게 4가지 방면으로 다르는지 각각 설명을 하겠구나 머리에 큰 그림이 잡힌 상태에서 이 문단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연구에서 제시한 레퍼런스 포인트들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잘 일치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선 앞으로 그렇게 레퍼런스 포인트들이 기존 연구들과 얼마나 잘 일치했는지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이 문단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피부의 장벽 기능, 그리고 유분도, 그리고 수분도 각각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유사했는지 각각 결과들을 핵심 문장으로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이러한 객관적인 피부 측정 기계들을 이용해서 피부 타입을 나누는 몇 안 되는 기존 연구들은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하지만 우리의 연구도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연구가 어떠한 결과들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들만 빼내서 따로 읽어도 이 논문이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참고 문헌은 되도록 최신 논문으로만 구성해주세요. 이제 최신 논문이라고 했을 때는 3년 이내 출판된 논문이 제일 좋고 적어도 5년 이내 출판된 논문들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신 논문이 참고 문헌의 3분의 1 이상은 적어도 넘도록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된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넣을 거면 너무 중요한 논문이거나 최근에 해당 주제로 논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논문이어야 됩니다. 아까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논문이 최신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새로운 시사점을 학계에 던지는지 명확하게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 논문을, 그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논문들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트로덕션, 그리고 디스커션 파트에 기술을 해주셔야 SCI 저널의 편집장, 그리고 타 연구자들이 읽으면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최신 3년의 논문들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된 논문으로만 인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건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용할 가치가 떨어질 논문이 됩니다.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논문을 적는 순서는 Result, Methods, Discussion, 그리고 Introduction 순으로 합니다. Result는 여러분 논문의 가장 핵심 뼈대이기 때문에 먼저 완성을 해주신 다음 그 위에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Methods, Discussion, Introduction 섹션들을 완성해 나갑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리절트는 절대로 내가 시행한 모든 연구 결과를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논문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결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취사 선택해서 리절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아까 보여드린 논문도 연구 결과의 반 이상은 잘라낸 거고, 리절트 섹션 안에서도 결과를 어떠한 순서로 나열할 건지, 어떤 도표와 그림을 이용해서 그 수치들을 표현할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절트를 먼저 완성한 다음 여러분이 선택한 리절트와 연관된 연구 방법들만 메소드 칸에 적고, 이 리절트에 대한 나의 고찰, 해석, 그리고 의미를 디스커션에 적고, 마지막에 내 논문을 함축적으로 매력있게 표현하는 인트로덕션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첫 10초 정도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더 볼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도 다 똑같습니다.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리절트를 작성했더라도 끝까지 안 읽고 중간에 이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을 모두 완성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신경 써서 인트로덕션 파트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 논문의 매력도를 훨씬 높이게 됩니다. 좋은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은 부분들도 정말 많지만 우선은 SCR 같은 유명 해외 저널 편집장이 선호할 논문 작성법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담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